요즘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서 이유가 없이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고요. 두근거리거나 이유 없이 두통이 생긴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렵기도 하고 뭔가 먹으면 심해지기도 하니까 알레르기인가? 라고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봐요.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죠. 근데 알레르기 검사는 정상이래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몸은 계속 반응하는 이런 이상한 느낌. 혹시 히스타민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알레르기와는 다르게 몸 안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작용해서 생기는 전신 반응성 증상이에요. 오늘은 히스타민 증후군에 대해서 왜 생기고 어떻게 확인하고, 그리고 음식은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히스타민 증후군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의사가 아닌 일반인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히스타민 증후군이란 말이 나오긴 했지만 정확한 병명은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놓은 하나의 질환군이라고 보면 되는데, 몸속에 히스타민이라는 알러지와 연관된 물질, 염증과 연관된 물질이 있어요. 문제는 히스타민이 몸속에 과도하게 쌓이거나 제대로 분해되지가 않을 때 증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피부에 알러지처럼 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이상 두통, 어지러움,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도 있고, 위장관에 영향을 줘서 복통이나 설사 이런 증상도 유발할 수 있어요. 심하면 저혈압, 숨이 차는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죠. 히스타민이 과도한 상태에 의해서 몸이 항상 과민 반응 상태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히스타민 불내성, 히스타민 과민, 혹은 비만세포 과도,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곤 해요. 자, 그럼 이게 왜 생기는지, 그리고 히스타민이 많아지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확실한 이론적 증명이 되어 있진 않아요. 확실한 진단법도 없어요. 그런데 원리를 생각해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외부에서 들어오는 히스타민이에요. 히스타민을 많이 품고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그때 히스타민 과민 반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한 가지 측면이에요. 대표적인 음식으로 숙성된 치즈, 와인, 훈제 식품, 발효식품, 참치, 고등어 같은 생선류에 이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음식을 먹었을 때 이상한 알러지기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알러지는 아니다. 이럴 때 히스타민 증후군을 의심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일상생활을 하는데 몸속에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효소인 디아민 옥시다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게 선천적으로 부족한 사람, 이런 경우도 똑같은 히스타민을 섭취하더라도 히스타민 과민 반응, 히스타민 불내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히스타민 증후군이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참 답답한 게 일반 알레르기 검사로는 안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검사를 확인하나요? 답답하죠. 결국 알러지 같은 데 찾아보니까 알러지는 아니래요. 나는 괴로워요. 그럼 의사는 배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배제 진단이라는 말은 다른 병들이 아닌 걸 확인하고 증상과 원인이 일치하는 것 같으면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히스토리, 환자의 증상이에요. 대표적으로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들을 먹었을 때 불편감을 느껴, 알러지 비슷한 반응을 느껴, 두근거림을 느껴, 홍조가 생겨, 이런 의심을 해보는 거고, 이 상황에서 피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요. 간도 정상, 풍파도 정상, 알레르기 질환도 정상. 이럴 때 의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런 음식물들을 한 2주간 중단해보세요. 줄여보세요. 그리고 안 먹었을 때 여러분이 느꼈던 그 불편한 증상들이 호전되는지 보세요. 그러면 히스타민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보조적인 진단 방법으로 체내에 피 속의 히스타민 농도라든지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디아민 옥시다제 효소의 활성도 검사를 통해서 히스타민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검사만 가지고는 정말이냐 아니냐, 이건 확신할 수 없어요. 아직 근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좀 어려운 증상이네요. 자, 그럼 히스타민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되나요? 히스타민 많은 음식들, 숙성 치즈, 와인, 맥주, 훈제육, 젓갈, 김치, 간장, 초콜릿, 견과류, 토마토, 시금치, 참치, 고등어, 이런 문제가 되는 음식물의 양을 줄이고, 반대로 신선한 고기, 채소, 쌀, 계란, 사과, 배 같은 음식은 히스타민 함량이 낮아요. 이런 음식을 권해드려요. 약간의 극단적인 식이관리를 2주간 시도해봐서 증상이 좋아지는지 확인해보는 거죠. 디아민 옥시다제 보충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히스타민 증후군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히스타민 증후군은 진단도 정확하지 않고요. 증상도 정확하지 않고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즉 의사 입장에서는 이 보충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라는 정도 이야기 드려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식단 관리를 먼저 권해보는 거죠. 의사가 해줄 게 많지가 않아요.
다만 너무 괴로운 증상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항히스타민제, 히스타민에 대한 반응을 줄여주는 치료제 약을 처방해보고 이 증상이 개선되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즉, 보조제는 보조제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히스타민 증후군 참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병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알러지 같은데 알러지 검사는 안 나오고 계속 몸이 알러지 비슷하게 반응한다면 이건 단순히 체질 문제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히스타민 증후군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고생하는데 그냥 놔두지 마세요. 의사와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히스타민 증후군을 의심하고 적절한 식단 관리 교육을 받고 그리고 힘들 때 약을 처방받는다. 이러면 이 히스타민 증후군 알고 보면은 조절이 가능한 몸의 과민 반응일 수도 있어요.